노벨 문학상 발표가 됐는데요. 앨리스 먼로라고 국내에서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가 수상을 했는데요. 그녀의 소설이 우리나라에 4권이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상 전에 국내 모 포털 사이트에서 누가 수상을 할지 수상 선정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점쳐보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앨리스 먼로는 1%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둬냈는데요. 오늘 이러해서 안녕하세요. 김일송의 떨림, 김일송입니다. 예. 들으신 노래는 이 계절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죠. 예,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 들으셨는데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문아나운서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문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김일송의 떨림에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김일송 씨가 떨림 시작하면서 항상 오프닝은 김일송 씨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시죠? 네. 항상 김일송의 떨림은 김일송 씨가 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변정주 연출이 질투에 휩싸여가지고 첫 방송 듣자마자 자기 멘붕에 빠졌다고. 자기는 27분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김일송 씨한테는 오프닝을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김일송의 떨림을 오프닝으로부터 들으신 분들이 항상 늘 처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저 어디 갔냐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 주는 문아나운서님이 이제 몸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더 걱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못 오신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럴 리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죽을 겁니다. 예. 방송하다 죽을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혼합재료님께서 문하나님이 게스트인 줄 멋진 가을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은 김일송의 떨림이니까 제가 게스트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뾱뾱이님 일송님 좋았어요. 깍 정말 좋아요. 한때는 일송님이 노예 3인 줄 알고 숫자만 헷갈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저랑 변연출님이랑 어떤 목소리나 모든 걸 헷갈리셨던 걸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뒤에는 안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암튼 전 일송님 하트. 알려주셨네요. 네. 김일송 씨 이런 거 대놓고 좋아합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하죠. 진짜 좋아해요. 우리 김일송 씨가 여름에는 한창 머리를 올리고 캐주얼하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는 순간부터 스타일 변신을 하셨어요. 머리도 이제 차분하게 좀 내리시고 항상 그 양복 자켓을 입고 오시는데 어이쿠야?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너 이렇게 멋있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냥 저 칭찬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단벌 신사인데 신사는 아닐 수도 있네. 아무튼 이거 한 벌만 입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김일송 씨. 나 왜 이러지? 저희 지금 약 기운이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오늘 약 많이 드셨나 보네요. 약 많이 먹었어요. 이제 빨리 나으려고. 빨리 나으셔야죠. 그래서 독한 약을 마구마구 들이켰더니, 눈이 하트로 변했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해봐요. 뭐요? 약효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별사나이님 괜찮아요. 죄송해요. 불금에 결석을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아니에요. 우리 별사나이님이 문 누나 어디 갔냐고 그랬거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요. 네. 네, 지금 출석 체크를 막 해주셨잖아요. 예. 예. 얼른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일단 제일 먼저 오신 분, 예. 일찍 오신 분, 우리 시생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시생님. 근데 본인 사연도 아니에요. 심지어 7시 58분에 예. 어제 이산님께서 끌림이 아닌 보편 게시판에 글을 잘못 올리셨길래 퍼왔어요. 청소 끝나고 문중전님 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예. 사랑 담은 따뜻한 녹차가 좋아요. 마시고 기운내요. 문중전님 화이팅 하셨어요. 아이고 시생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 저 빨리 감기 나으라고 포도즙 배달 사진 봤습니다. 예, 시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뭔가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저요? 알아서 잘해 후배 뭐 이런 느낌? 예. 아닌데 전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혼자 괜히 찔리셨군요. 아 예. 예. 그랬었나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찾고 있어서요.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첫 곡 저희 김민기 선생님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드러머 김민기 선생님 말고 아침 이슬 부르셨던 김민기 선생님 가을 편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을 편지가 누가 작사라고 해야 되나? 누가 글을 썼는지 아실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작사가가 고은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예, 고은 선생님. 고은 선생님 시에 김민기 선생님이 곡을 붙였는데요. 노벨 문학상 하면은 또 저희 나라에서는 늘 언제나 이번에는 고은 선생님이 과연 타실까? 그러니까요. 안 타실까? 예. 그 노벨 문학상에 이제 후보에 올라가려면 조건들이 자격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라갈 만한 후보들은 예. 이제 유출을 왜 항상 고은 선생님이 거론이 될까 했더니 예. 가장 많은 언어로 그 책이 번역이 돼 있느냐. 예.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스웨덴이잖아요. 노벨상을 할리먼. 예, 할리먼이. 그래서 그쪽에 스웨덴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은 선생님 책 4권이 예. 스웨덴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은 선생님이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네. 가장 많은, 그러니까 17개국 언어로 책이 번역이 돼 있는. 그래서 예. 항상 고은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얘기가 예. 거론이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 기준까지는 몰랐었어요. 예. 예,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예.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끼리 얘기할 땐 참 아름답고 좋은 언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란색 그러면 영어로는 그냥 옐로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되지만 예. 우리나라 말은 노랗다라는 말도 있지만 노르스름하다. 예, 그렇죠. 누렇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 그걸 그냥 단순히 노랗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하나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맛이 안 사는 맛이 거죠. 안 살죠. 예.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라틴어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을 텐데 우린 또 한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우리 언어는 또 달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번역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시인이시잖아요. 이 시인은 그냥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율이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에서 운율과 영시에서 운율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한시에서 운율이 또 다르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시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글이어도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아무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책이 나오면은 책이 나온 순간에 각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번에 유력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같이 공동이 아니라, 예, 좀 유력하게 후보로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 이제, 사실은 저 혼자였다면 노벨 문학상 얘기를 못했을 텐데, 우리 김일송 씨가 또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게 바로 게스트빨이구나. 완전 묻어가야겠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김일송 씨한테 묻어가는 걸로. 예. 우리 고훈님께서 고단했던 한 주를 떠나보내는 금요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단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이 맞이하게 될 나날들이 내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그래도 행복했었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랬다죠?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섹스피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찰리 채플린이. 그랬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했는지 그 전에 누가 한 걸 또 찰리 채플린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무튼 뭐 누군가 그랬다죠. 좋은 말이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한참 우리가 왜 미니홈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때 이제 저도 처음 그거를 알고는 이제 예전 친구들 막 검색을 해봐서 들어가 봤어요. 파도 타기도 하고. 예. 근데 그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미니홈피 속의 그들의 삶은 항상 파티 같고 항상 이벤트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들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너무 안 행복한 건가? 저는 순간 정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제 미니홈피를 들어와서 본다면 제 삶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부럽고 그렇죠. 부럽고 아나운서가 됐네. 그래서 맨날 선물 받은 거 올려놨네. 그리고 맨날 주변 아나운서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유명한 분들과 사진 찍고 같이 방송했다는 거 보고 그러면 와 얘는 진짜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진을 찍고 그렇게 올리는 거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소소한 일상이 진행될 때는 별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런 걸 하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왜곡돼서 보이는 거죠. 마치 저 사람의 일상은 저런 것처럼.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예전 싸이월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분들 보면 늘 어디 이태원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게 찍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라고 매번 그런 데서 드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우리 김일송 씨는 가끔 음악 본인이 듣고 싶은 갑자기 땡기는 음악을 올려놓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조금 얘 무슨 일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우울함이 느껴지는 글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보고 너 얘한테 지금 전화를 해봐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그게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우울할 때 좀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늘 보면은 좋았을 때는 페이스북을 굳이 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거나 그런 시간에 누구랑 소통하고 싶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그런 시간은 조금 우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저희 이렇게 친구랑 있으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자랑해야지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어떤 조사를 봤더니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을 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나 외롭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통계를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선후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해서 우울해진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울해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외로우니까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후 관계를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우리 뾱뾱이님께서 문하나님 저도요. 미니홈피 이야기 진정 동감요. 요즘은 카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카스. 예. 참 이게요.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참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삶이 왜곡되어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어쨌거나 이 방송을 저는 늘 솔직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솔직함 속에서도 다 왜곡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100% 다 솔직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이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뭔가 좀 왜곡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극적극적 하면서 자신 없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아까 저 오프닝에서 뭐, 때로는 가장 명랑한 사람이 실제로 우울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선 어떤 성향이 더 발현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현돼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그냥 명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아침 방송을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명랑한 사람일 거야. 밤 방송을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차분한 사람일 거야라고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낮의 목소리는 굉장히 경박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김일성 씨 장난꾸러기예요. 가끔은 장난꾸러기고 가끔은 되게 근사하고 분위기 잡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노벨 문학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요. 술술술술. 우리 오늘 얘기 좀 되는데.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노래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신혜성과 린이 함께한 사랑 후에 이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전해드렸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김목경의 부르지마라는 곡이었는데 우리 고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목경 씨 노래 혹시 아세요? 김일성 씨? 성함은 아는데 지금 이 부르지마는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김목경 씨 노래가 되게 좋아요. 혹시 먼지가 되어는 김목경 선생님이 먼저 부른 게 아니었나요? 먼지가 되어는 이윤수 씨가 먼저 부른 거였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우리 바른세상님께서 가을 깊숙하게 발걸음 내딛게 해주시네요. 감히 이 시간에 이런 감성 방송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바른세상님은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바른세상님이시군요. 그러게요. 예. 진짜 닉네임이랑 딱 맞아떨어지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어울리세요. 네. 우리 런던님은 노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막걸리 생각나네요. 문득 스키도 타러 가고 싶고. 와, 런던에 계신가요? 그러신가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와, 김일송 씨 스키 잘 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탔고요. 그 이후로 2번 타봤어요. 어떻게 본인이랑 좀 맞는 스포츠인 것 같으세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워낙 오랫동안 안 타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춘천에 있을 때요. 춘천 이제 MBC 있을 때 춘천 분들은 시즌권을 끊어요. 겨울철이 되면. 왜냐면 워낙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시즌권이 싸니까 시즌권 끊어서 스키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마치 제가 제주 있을 때 제주도에서 스키스쿠버? 승마요. 승마 되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골프도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생활 스포츠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취미로 해 하는 뭐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있을 때나 춘천에 있을 때는 참 그런 생활 스포츠를 못 누렸네요.
운동이랑은 많이 어울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운동 안 좋아하실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하죠. 몸을 쓴다기보다 만드는 거. 예, 그냥 걷는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아령 가지고 근력 운동하고 훌라후프 좀 돌리고 그다음에 헬스 자전거 하고 이건 다 집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집안에 그게 있어요. 그럼 집에서 운동하시는 걸 예, 집에서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운동은 탁구. 그것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탁구를 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탁구들 집에서 이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아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네요. 탁구대 집에서 한번. 예. 예. 그래서 저는 운동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자기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남자 멋있어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약간 머리에 곱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직모인 분들을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첫사랑 수지지 무조건 다. 지금 그분 다른 사람의 첫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되어 같아요. 네. 아, 우리 천지 신화 창조님 오늘도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오늘은 나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지요? 문중전 하셨는데 본인의 사진을 자꾸 올려주시고 본인 이 사진과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달래요. 같은 남자라서 저는 남자와 남자 사이의 느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중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올려주세요. 화요일날. 예, 전영관 선생님 계실 때 얘기했잖아요. 예. 왜요? 근데 왜? 저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영관 선생님은 왠지 뭔가 해줄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올리셨거든요. 근데 변정주 연출이 역시 전영관 선생님은 뭔가 해주실 것 같다고 변정주 연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천지 신화 창조님, 우리 열치매님. 출첵이요. 오늘도 댓글들 폭주하는구나. 오늘 불었던 바람은 이제 가을이 진짜 왔나 보다 싶더군요. 좀 차갑던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오늘따라 바람이 더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바람이 안 불어도 하늘 빛이 춥다, 서늘하다, 스산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하늘이. 진짜 계절이 그런 것 같아요. 제나 엄마님께서 어디서 들었는데요. 홈피 올리는 사진으로 대충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대요. 20대는 친구들과의 사진들, 애 나오면 애기 사진. 나이 든 미호는 맛집 사진. 나이 들면 산, 바다, 하늘, 자연 사진. 그러신가요? 저는 맛집 사진을 안 올려요. 나 나이 든 미혼인데 맛집 사진 안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이제 국민TV에 계신 분들은 집회 사진, 스튜디오 사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집회 사진. 그리고 포스팅도 이렇게 조금 그런 시국이나 이렇게 사회 관련해서 많이 올리시고. 맞아요. 덕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매체의 정보들을 다 못 접하는데 편하게 접하고 있죠. 그냥 국민TV 관련해서 SNS만 딱 보면.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별사나이님은 전 눈 작은 여자가 끌려요. 저의 결핍. 우리 별사나이님은 눈이 굉장히 커요. 되게 예뻐요. 별사나이님이요? 눈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소 눈 보신 적 있으세요? 소 눈이 슬픈 눈, 진짜 예쁜 눈이거든요. 우리 별사나이님 눈이 그래요. 너무 커요. 정말 크고 예뻐요.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이분도. 그래서 눈 작은 여자 끌리신다고. 김연아 선수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쌍꺼풀 없고 눈 이렇게. 김연아 선수도 눈이 큰 편 아닌가요? 큰 편인가요?
눈이 작은 여자라고 하면 그 장윤주 씨인가? 그 모델 하시는 분. 그 정도 돼야 작은 분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그렇군요. 너무 작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할 건 아니고 별사나이님이 선택하시는 문제니까요. 예. 네. 별사나이 음식 사진 또 올려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러지 마세요. 훈녀 아줌마님은 출첵합니다. 불금입니다. 큰 아들은 선배 만나러 나갔고 고딩 아들은 중간고사 끝났다고 저녁밥 먹고 나가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남편은 야구 보고 있고 전 끌림을 듣고 있네요. 애들이 없다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네요 하셨는데 애들이 없다고? 예. 글쎄요, 저는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은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일성 씨는 어때요? 저요? 나중에 혹시 결혼하면은 꼭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나는 내 일을 하고 옆에 있는 분은 책을 읽는다든지 각자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또 너무 교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끔 같이 하고 가끔 따로 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잘 그냥 근데 대신에 서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지금부터 이거 해도 될까라고 그냥 서로 얘기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꼭 뭘 같이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결혼까지 해본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꼭 같이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건데요? 다큐멘터리,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는 꼭 같이 보고 싶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워낙 좋아하는데 특히 다큐멘터리 특히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다. 휴먼이든 역사든 그러면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 분들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과히 너무 과하다거나 어려운 그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또 어려워진다.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다른 것들은 하나 그럼 제거해 주세요. 뭐요? 뭐 빼주지? 키 큰 남자 키 안 커도 된다. 키는 이미 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미 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외모 다 버렸어요. 예. 저 이제 철 들었거든요. 외모는 버렸거든요. 갑자기 철 드신 것 같아요. 예. 몇 주 전에 방송하실 때랑 조금 다른, 철 들어야죠. 예. 우리 오늘과 내일님 오셨어요. 출첵이요. 오늘은 철야인데 아마 좋을 듯 싶어요. 고생하시네요. 진짜 고생하시네요. 철야 힘들 텐데, 진짜. 할 일은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흑흑.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오늘과 내일님은 항상 촛불문화제도 자주 오시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우리 조합원님이시거든요. 끌림 들으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미니홈피를 꾸미지 않는 것 같아요. 카스도 대부분 아이들 사진과 음식 사진 외에는 별로 없는 듯 하셨는데 남자가 너무 이런 쪽에 또 치중하면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업이 이런 쪽이 아닌 이상. 외로우신가 보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외로워서? 맞아요. 그런 쪽을 하시는. 제 주변에선 제가 제일 많이 SNS를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김일성 씨도 막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음식 사진 올리시는 남자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루에님께서 끌림은 공개방송 안 하나요? 청취자 초대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김일성 씨 저희 여기 지하 1층에 저희 카페를 할 예정이에요. 언제부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왜 벙커원처럼 그 안에 스튜디오도 만들고 해서 카페를 할 예정인데 아마 그게 완성이 되면 끌림도 공개방송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김일성 씨 시간을 공개방송 시간으로 어떠세요? 좋죠. 제가 그럼 그 전에 뭔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는 아니어도 커피를 맛있게 뽑는 방법이라도 연구해와서. 김일성 씨는 왠지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라떼 아트도 막 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좀 그런 쪽에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외모가 되게 잘 어울려요. 다행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변정주 연출은 안 어울리는데 김혜성 씨는 어울려요. 왠지 변정주 연출님과 저가 뭔가를 한다면은 전 바리스타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변연출님은 바텐더 쪽에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확 흔드시고. 맞다. 예. 약간 변연출님은 저보다 화려한 뭔가 이런 쪽에 잘 어울리시고. 활동적이죠. 활동적이고. 예, 항상 뛰어다니고. 예, 전 어딘가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트 그리고 있고. 예. 마루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송 씨가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우리 시생님이 무들로드 같이 볼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거 이미 봤지롱. 참하고도도 이미 봤지롱.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스시로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스시 중에서도 특히 마구로라고 하죠. 마구로, 참치. 예, 그걸 이제 보니까 참치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기회 되시면 꼭 스시로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살생하는 게 나오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되게 고통스러워서. 살생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걸 이제 상영을 한 게 그린피스에서 뭐 특별하게 상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업을 할 때 딱 살인이 아니라 살생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걸 이제 집어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참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잡으려다 보니까 어떤 장치를 써서 이렇게 몰려들게 하는데 거기에 참치만 오는 게 아니라 바다 거북이도 오고 상어도 오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먹는 참치캔 중에 하나는 그렇게 참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속물이 섞여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조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막 배 타고 나서 막 잡는 거 이거 보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안 보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채식이랑 상관없이 그 시각적인 불편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사실 채식하고 나서 그게 이제 도드라진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저도 분명히 예전에 이제 제주 MBC 있을 때 저도 배 타고 나가서 조업하고 이런 장면도 했거든요. 이렇게 낚시 리포팅도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할 때여서 그게 이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그런 걸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요리 프로도 어느 순간 못 보는 거죠. 예. 직접적인 살생은 없어도 그렇게. 그 장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극단화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검은별님께서 참치 해체 쇼라는 거 정말 너무 잔혹해 보입니다 하셨고요. 그런 쇼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 관조님은 TV, 미드 아니면 다큐가 재밌죠. 다른 건 안 봅니다. 특히 여행 다큐. 여행 다큐 좋아하시는구나. 네. 우리 반탱이님께서 지역 공개 방송도 열어주세요 하셨는데, 압류. 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양님, 저도 출첵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서서 지금까지 반찬 만들었는데, 주부 초보라 다 망했어요. 다리 아파요. 장미여관에 봉숙이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귀여워요. 예. 다 망쳐서, 다 망해서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신랑은 맛있게 먹어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망치지 않고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하신 것보다 망쳐서 더 귀엽고 더 맛있고 그렇지 사랑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우리 불서시계님, 어제 제사 때 누나들과 매형이 왔었는데 저희 집은 종편 안 보는데 매형이 종편 채널 보고 있는데 마침 박근혜가 나오길래 평소 새누리 지지자인 매형 들으라고 지나가며 한마디 툭 던졌죠. 난 쟤 싫다고. 그랬더니 반응들이 헐이네요.
그냥 좀 박근혜 정권에서 이 분들이 실망해서 좀 바뀐 게 있나 보려고 그랬던 건데 매형은 절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고 둘째 누나는 대선 토론을 어머니, 아버지 흉탄에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가엾게 여기더라고요. 아버지의 못다한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 잘 살게 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독하게 쏟아부은 이정희년이라고 하더군요. 아 어찌하려. 와, 같은 상황을 보고 참 다른 생각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쵸? 제가 오늘 읽었던 그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이대근 칼럼이라고 네. 칼럼이었는데 결국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네. 국민의 반수가 원하는 것들이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네. 국민의 반수가 결국은 성장 위주의 것들을 원하고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것들의 가치를 높이 숭상하고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사람들도 잘못인 거고 네. 내지는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더라도 속으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동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하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문제다라고 저는 좀 읽었었어요. 네. 그게 그 분의 그 논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저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과연 이걸 다양성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과 예.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국민의 대다수가 국민의 반 정도가 원하고 있는 일 예. 그거는 다양성의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반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일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 이명박 대통령이 해놓은 4대강 사업 예. 그 당시에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강행이 됐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온 강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예. 더불어서 인간한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반수 아니라 과반수가 원하는 거라도 제지해야 되고 반드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라면은 뭔가 태클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 말고 네. 공연 쪽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까먹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공연 쪽에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다른 그 일간지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A급 스타가 그 한 회당 개런티를 어느 정도 액수를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언론에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편당 출연료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단위 이상의 단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톱스타라는 게 이제 TV나 다른 쪽의 톱스타 분이 뮤지컬 쪽으로 와서 받는 개런티. 그러니까 예. 실제로 공연계에 원래 계시던 연극 배우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예, 저도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서 네. 답은 못 찾았고. 예. 그냥.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딱 그 액수는 아니지만 생각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A라는 스타급 배우가 회당 출연료가 한 번 출연하는데 1억이라고 했으면은 예. 아, 1억은 아닌 거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대답은 안 할게요. 근데 그게 뭐 만약 그 세종문화회관이라거나 어쨌거나 큰 공연장 3,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10만 원 이상의 티켓을 팔아서 그 유료 객석 점유율로 충분히 그만큼의 액수가 뽑히고 BEP라고 하던가요? 그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의적 차원에선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 김상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문화평론가 선생님께서 네. 지금 서울시장의 정명훈 그 지휘자가 받아가는 게 정당한가?
안정당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훈녀 아줌마님, 혹 조승우 아닌가요? 예, 조승우 씨 아닙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 탑스타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배우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받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강요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거칠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딱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출연료 플러스 러닝 개런티라거나 뭐 다양한 항목을 더해져서 합산한 금액이 거의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1회당이요. 예. 저는 사실 변정주 연출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전엔 전혀 사실 몰랐던 실제로 공연계의 내막을 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예. 근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예, 저도 친한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그 뮤지컬 시상식, 한국 뮤지컬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시상식을 하면 레드카펫을 밟고 가잖아요. 네. 근데 레드카펫을 밟고 거기 포토라인에 서기 위해서 옷을 빌리는데 그러니까 아직 뮤지컬 배우분들 중에는 그렇게 내가 옷을 빌려줄게 이걸 입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경우에는 진짜 네.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네네. 돈을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풀 메이크업하고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없는 이렇게 출연해서 받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죠. 고작 그거 한 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투자하기가 선뜻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여자니까 알잖아요. 드레스를 대여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뿐만 맞아요. 아니라 예. 그 풀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레드카펫에 서기 위한 풀 메이크업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게 또 따로 있군요. 레드카펫용이. 예, 그냥 아무데나 샵에 가서 미용실 그냥 지나가다 미용실 가서 제가 오늘 레드카펫 설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쪽을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보통 강남에 몰려 있고 기본적으로 탑스타 연예인들은 다 이미 본인들이 다니는 개인 샵이 있는데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그게 없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원장님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급이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격차가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아나운서지만 저도 강남에 미용실을 안 가거든요.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장님이 한번 스타일 잡아주는 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방송을 하시는 아나운서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받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즌권처럼 뭐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송국 내에 분장사가 있어요. 스타일리스트하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외부적으로 본인이 밖에서 그러니까 뚫는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어떤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는다든지 해서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 다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100% 협찬이 다 안 될 경우에는 할인을 받기도 하죠. 할인. 근데 그게 다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나운서들도 월급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월급으로 똑같이 직장인들처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집이 조금 원래 좀 부유했고 그런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협찬 안 받아도 본인 돈 내고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정말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조금 뜨거운 주제를 시키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엔 선망스럽고 왠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그게 이제 바로 배우들하고 저는 이게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노출된 분들. 노출됐지만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 삶은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특별히 톱스타나 정말 유명한 아나운서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저희가 또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게요. 예. 예. 이거는 변정주 연출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자, 여기서 신청곡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김일성의 떨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듣고 빵 터지셨나요, 김일성 씨? 예, 내가 좋아님, 일송님 이 노래 듣고 빵 터지실 듯 했는데 사실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 그냥 되게 이렇게 블루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을?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좋구나 했다가 시생님이 그 가사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예, 좀 찌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죠. 욕망 앞에 찌질한. 욕망 앞에 찌질한 건 아니에요. 용감한 거고. 어머, 그렇군요. 김일성 씨는 이런 적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네요. 저요? 네. 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옛날 기억을 떠올려봐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 여자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잖아요. 오늘 같이 보냈다가 내일 헤어질 것 같아서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진상을 하면은 내일부터 얘를 못 보겠구나. 그래. 김일성 씨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예. 예,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예. 되게 좋아하던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수학과 예. 93학번 그 잘생긴 아이. 오빠가 아니라 동갑인 거죠? 네, 동갑이었어요. 예.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생기고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예. 친구인데 예. 자꾸 술 먹자고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술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 예. 야, 나 페이 탔어. 술 먹자.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떻게 아니요, 그냥 정말 친구였어요. 진짜 친구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남자들이랑 그런 식으로 다 친구 먹어요. 나랑 그러고 싶은데. 예. 애들이 자꾸, 예. 에이! 여자도 아닌 것이 왜 이래? 징그럽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예. 예. 아무튼 그랬다는. 친구가 됐군요. 술 사주고, 친구 되고. 예. 예. 슬프죠? 그렇죠. 술 사주지 마시지. 술 얻어 드시고 친구 하셨어야죠. 그래서요, 제가. 예. 하도 이제 그런 멍청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예. 사회에 나와서는. 예. 그 반대가 됐어요. 술 얻어 드시고. 네, 술을 사준다고 해도 튕기고. 튕기고. 예. 웬만하면 다 얻어먹고. 예. 잠깐만, 나 지금 대학 시절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없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김희성 씨한테 집착하잖아요. 자꾸 놀아달라고. 예. 친구가 없어서. 농담이었습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친구 많으십니다. 예. 우리 굿프렌드 823님, 듣지 못하고 출첵하신다고. 아이쿠, 아쉽다. 예. 그리고. 무심 704님, 죄송해요. 예, 일숙님 안 그럴 수도 했는데, 예, 제가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마루에님께서, 그래도 한 번 찔러줘야 되든 말든 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 씨가 그 한 방이 없는 거야. 예, 고백해, 빨리. 난 받아줄 수 있어. 예. 예. 눈물무한이 오늘 만든 암수 나비 매듭입니다. 막 마무리하고 사진 찍는데 왠지 장미여관 노래랑 어울려요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 뒤에 있는 게 뭐 시집인가 싶었었어요. 네. 깔려 있는 그 사진이 아니었군요. 우리
비지님, 윤양양님 신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단언컨대 우리 애기가 만들어준 음식이랍니다. 김희숙 씨 지금 뒤로 넘어갔어요. 예. 마늘님이 어지르신 거 다 치우고 지금은 다리 마사지 중이에요. 봉수가 나옵니다. 머리털 기춤 춰야겠네요. 무도에서 장미여관 무도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머리털기라는 뭐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예. 아까 우리 윤양님이 서서 계속 했는데 다 망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귀여우시다고. 예,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다 치우고, 나 음식하느라 다리 완전 아파. 막 이러면서, 다리 아팠죠? 이러면서 막 지금 다리 주물러주고 있는. 예. 비지님이 유나님 굉장히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되게 귀엽게 재밌게 사시네요, 그쵸? 예, 되게 부럽습니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엉겅키 사랑님은 아들 학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들 오면 주려고 닭구이구이 준비하고 방송 이제 듣네요. 참 쓰레기도 버렸네. 이 가을에 바바리 코트키 세우고 낙엽 떨어지는 길 한번 걸어줘야 하는데.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제가 이거 참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이건 제가 할게요. 네. 느낌 아니까. 방금 좋으셨어요. 예. 우리 엉겅키 사랑님이 되게 분위기 있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참 부러웠던 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하늘하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참 씩씩해 보이고 쎄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대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옷도 좀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롱스커트 축 퍼지는 거예요. 스웨터 그냥 축 처지는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었어요. 이렇게 긴 머리 그냥 이렇게 틀어 올려서. 그런 자연스러움이 딱 어울리는 그런 몸이고 싶었고 얼굴이고 싶었는데 저는 아닌 거죠. 근데 엉겅키 사랑님은 딱 그 느낌이 어울리시는 분? 예. 되게 분위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길을 그렇게 걸으셔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뵙고 싶네요. 예. 제가 최근에 영화 만추를 봤거든요. 탕웨이. 뭔가 구깃구깃한 버버리 코트 입고 뭐 스카프라고 부를 수도 없는 뭔가 그런 거. 예, 하지만 좋은 거겠죠. 그거 하고 나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탕웨이가 참 거기서 분위기 있게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한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사실 교도소에서 3일간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예쁜지 또 예쁘고 화장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 안 했는데 예쁜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쁜 여자들이 새로운 여자? 처음 본 여자. 세상의 모든 남편들한테 제일 예쁜 여자는요? 네, 처음 본 여자요. 시생님께서 머리털 기춤, 잇몸 미소, 할 때 이 춤, 보여주셨어요. 지금 사진 올려주셨어요. 보시고요. 우리 가시고기님, 문하나님 방송이 너무 간만에 글 올리네요. 코맹맹이 문하나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짠하게 느껴지네요. 감기 빨리 나으시길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섹시하다고 그러는데. 방금 목소리는 굉장히 섹시하셨어요. 이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나요? 아니, 원래 저한테는 섹시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없는데, 감기 걸렸을 때만 나오는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감기 걸려 있으신 것도 몸은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좋고. 아니요. 저 너무 힘들어서 감기 안 걸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썰렁구스님, 양주는 오늘부터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킹콜의 고요. 듣고 싶다고.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죠. 일단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부몽땅에 어떤 리브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여러 버전이 있죠. 그리고 저 지금 웃은 건 시생님 사진을 이제야 봐서 매력 터지시네요. 마수드님께서 문하나님 완전 애교 목소리 저 다큐 완전 좋아하고요. 억하면 만나나요 하셨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시간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는 언제나 계십니다. 예. 네. 아이, 근데 실망하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아유, 예.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여성은 아닙니다. 난 분명히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난 매력적인 여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안 매력적인 여성이죠. 예. 그냥 씩씩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람입니다. 예. 아니, 왜 그랬어요? 우리 불쏘시개님.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솔직히. 예. 끌림이 없던 이 시간에 내가 뭘 했었지? 다른 분들은 국민TV 없던 시절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문하나님, 금요일은 7시 생방이 없으셔서 출근이 가벼우신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PD를 하고, 예. 7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PD 겸 예.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만 미디어 토크, 김용민 PD가 해서 저는 없어요.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이 제일 여유가 있는 이유가 오프닝도 보통 이제 제가 8시부터 그 10시 사이에 쓰는데, 예. 금요일은 김일송 씨가 오프닝을 써오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해서 예. 금요일은 완전 가벼운 마음으로 오죠. 그리고 예. 제일 만만한 김일송 씨 시간이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편하게 느끼는 거. 저 김일송 씨가 사실 저한테는 제일 편해요. 예. 제가 아까도 그래서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김일송 씨는 제가. 김일송 씨한테는 제가 안 편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 이제 다른 게스트 분들을 상상하면서 그분들은 왜 불편한 건 아니지만 네. 왜 덜 편할까를 잠깐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일송 씨는 예. 학교 후배라서요. 예. 그러니까 학교 후배라서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선후배들한테는 아나운서 문희정으로 안 비춰도 된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냥 학교 선배. 야, 나 학교 선배니까 너한테 그냥 한다? 이러면서 폭력적인 거죠. 이거 참 나쁜 건데요. 예.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학교 선후배들을 상대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무튼 뭔가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제나 엄마님께서 어머 저도 신랑 편하다 하다가 결혼했어요 하셨는데 김일성 씨 지금 굉장히 예. 순간 예. 흠칫하셨어요. 난 저 누나랑 결혼하기 싫은데. 예. 우리 김일성 씨는 예. 센 여자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만만한 청년과 약 먹은 여인 두둥. 제가 약 먹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우미님, 오늘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제 예비 부인인 세숲길님과 이제야 데이트하네요. 예. 날 눈 빠지게 기다린 울 예비 부인 세숲길님에게 만난 야참 해줘야겠어요. 하셨어요. 사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시는 거군요. 이분들 조합원 예. 부부 이제 되실 거예요. 예. 예, 아주 그냥 닭살입니다, 닭살. 소잡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뭐라고요? 염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가을이네. 죄송합니다, 우미님. 네, 우리 불쏘시개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재성의 고독한 DJ 전해드릴게요. 저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일송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한 곡 이을까 하다가, 예, 지금 살짝 밀어놨고요. 얘기를 예. 조금 더 나누다가, 가을에 또 어울리는 노래들 2곡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읽어도 돼요? 네, 읽으세요. 마네님이 써주신 건데, 네. 내 거 중에 최고, 노예 중에 최고, 그래도 노예라는 거. 혹시 저? 맞나요? 아닌가요? 혹시 마네님 노예로 등극하셨나요? 아니요, 마네 오빠는. 예. 마네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오빠? 예. 예. 아유, 참, 예. 낭만 고양이님이 밑에 어느 님이 김수철의 내일 신청하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부터 올려놨어요. 예. 아까부터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전해드리려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미사리님, 오늘도 끌림을 들으면서 시골 갑니다.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국민TV 너무 좋아요. 내일은 포도 수확하고, 모레는 시제 지내고, 점심때는 청주에 계신 시생님 만나는 일정으로 이번 주말도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하셨어요. 시생님을 대신해서 포도 직접 배달 오셨어요. 우리 게슈타포님하고 미사리님하고 부부세요. 예. 예. 그래서, 제 그 사진 속에 같이 찍으신 분들이 미사리님과 예, 게시타포님이세요. 예. 이렇게 주말도 국민TV와 함께 주말 저녁이 아닌 금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미사리 사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던데요. 우리 마스두2님께서 이분 몽땅의 고엽은 마지막 콘서트에서 백발이 노인이 된 그가 지난 추억을 회한하면서 나지막히 읊조리며 초반부를 대사로. 예. 그 노래 제가 파리 살 때 가을에 룩상부르 공원에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자주 불렀던 노래라 특히 파리의 추억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또 참 여튼 문화나님은 제 고딩 때 포동한 그 꼬맹이 짝사랑처럼 조그맣고 깜찍하네요. 저도 예전에 파리에 살진 않고 파리에서 좀 기거했던 적이 있는데 룩상부르 공원 옆에 아주 저렴한 정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여인숙도 아닌 뭐 그런 곳에서 제가 잠시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저희 문화아나운서님은 지금 약간 사례가 걸리셔서 예.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침이 터져서 우리 김일성 씨가 또 센스 있게 받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생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예. 일송님 분위기 나는 사진 있는데 아껴둔 건데 올려요. 어느 분이 일송님일까요? 찾아보세요 하셨는데 없어요. 우리 일송은 독보적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얀 옷 입은 분? 예. 우리 김희아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저도 오늘 시국 선언했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항상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뵙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무심704님 문득 생각나세요. 노래 사연들 다들 비슷한 세대들 같아요. 예, 나이 어린 조합원은 없거나 이 시간에 다들 바쁜가? 예.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조합원분들이 자, 이렇게 정말 나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쵸. 예, 되게 궁금하죠. 예. 일단 저는 한 분은 알아요. 안경 꼈다님. 20대 후반입니다. 예전에 KBS 방송국 견학 갔을 때 스튜디오 무대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방음 시설 때문에 공기 환기도 안 돼서 먼지가 어둠 속 조명에 뚜렷하게 보이고 바닥에는 일회용 소품과 휴지 조각, 회색 발자국들, 묘한 고무 같은 냄새. 방송에서는 화려한 조명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장에서는 보이더군요. 그곳에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 세트가요, 되게 조잡해요. 방송국 세트가 실제로 와보시면은. 예. 그래서 되게 실망하세요. 그냥 화면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연극도 막 너무 화려해 보이고 그런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로 그 옷 가서 보면은 정말 허름하진 않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재질이 그렇게 막 뛰어나고 좋지 않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화면 속에서 보는 게 화려해 보일 뿐이고 좋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면은 앵커들이요. 예. 바지 안 입나요? 뭔 소리입니까? 아예 벗진 않고. 예. 그러니까 앵커들이 물론 화면에 잡히지 않는 저도 반바지를 입고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름에 하도 더울 때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옷핀들이 참 많이 꽂혀 있죠. 뒤나 그렇죠. 뒤나 이렇게 소매 같은데 옷핀들이 쫙 꽂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앵커들이 딱 정면샷 보일 때 요즘은 물론 이제 서서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는 특히 이제 옷을 더 신경을 써서 입는데 그렇지 않고 딱 앵커석에 앉아서 정면만 보일 때는 뒤쪽으로 옷핀 같은 거 없이 급하면 집게 같은 거 집어놓거든요. 예. 이렇게 집어놓고 호치킷을 박아놓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위아래 옷이 전혀 세트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저 뒷머리 드라이를 안 하고 못 하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앞하고 옆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만 화려해 보이고 화면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화려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고 똑같아요. 예. 제가 지금 5페이지로 왔어요. 예. 우리 런던님께서 아까 개런티 높게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런던님께서 세금이 답이 될 수도 있죠. 많이 받으면 많이 떼고 유럽에 살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세금, 공정한 분배. 그들은 1000에 1명 정도 나오는 스타들이 많이 받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무명 배우나 스텝, 기타 약자들도 최소한의 급여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 영국 같은 경우 유럽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11,000원.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 얘기하는 거죠. 예. 한 예로 제 남편이 알바로 007 스카이폴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는데 식사도 다니엘 크레크와 같은 밥차로 먹고 8시간 근로 조건에 20만 원 일당에 그 이후로는 시간당 4만 원 추가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정말 시간 확실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엑스트라도 이러니 영화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다는. 아니 이마트 동네마다 다 들어서라 하세요. 이마트. 그리고 최저임금을 기본 10,000원 정도 하면 이마트 근무하는 동네 분들도 좋고 여기도 테스코가 동네에 다 있어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 뽑을 때 동네 지역 주민 먼저 뽑고 최저임금이 그래도 먹고는 살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가는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라든지 어떤 개런티라든지 이런 게. 근데 문제는 하한가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을 다 올려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상향 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위에 걸 깎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임금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먼저 조명을 하고 누가 연봉이 어느 기업이 얼마래더라. 그러면서 왜 짝 평균을 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딜 가면 연봉이 평균 얼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계에서는 이렇게 사실 저 얼마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어린 게 뭘 벌써 돈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것만도 뭐 좋은 거라고 알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린 게 벌써 돈을 밝힌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 요즘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왜 대바라 징계되고 왜 돈을 밝히는 게 그래놓고 사람들은 사실 다 돈을 많이 벌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심 그게 아까 그 이대근 칼럼니스트가 주장하셨던 바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 밑에 한샘이 글 올리셨어요. 우리 그 문희정의 끌림 게스트들 중에선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출연료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더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자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달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요일은 그냥 그렇게 더 받으시는 거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한샘? 전 한샘이 많이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왜요? 글쎄요. 왜일까요? 다들 한샘에 대해서 너무 경외하신다. 그리고 그 아까 오해 하나만 풀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옥주현이요라고 이렇게 제나 엄마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옥주현님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시생님, 김희아님 이 사진 속에 계신가요? 하셨는데 계십니다. 김희아 선생님 누군지 찾아보세요. 계시고요. 우리 소잡사님 나이 어린 조합원 여기 있습니다. 29짤 하셨어요.
아이고, 예. 눈팅할배님, 휘정님, 갑자기 낮아진 기온 탓에 수세미 다려 드시면 좋다네요. 아, 이거 저 알아요. 뭔지. 오이 비슷한 거. 예. 신창용님께서 방송사고 콜록콜록 심할수 쓰는 건 아니죠.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제가 방금 웃었던 건 별사나이님 때문이었어요. 문 누나 기침도 예뻐요. 아이고, 예. 별사나이님이, 예, 뭔들 안 예쁘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네요.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 동생이에요. 예. 나킹콜의 노래 고역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김수철의 내일 전해드린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읽을게요. 희망도리님 댓글인데요. 문 아나운서님 한 달 만에 댓글 답니다. 4월 첫 방송부터 9월 초순까지는 하루 12시간씩 의무감과 열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그 한 달 동안 방송을 듣지 않고 국민 TV 라디오를 멀리했습니다. 매일 밥에 김치만 먹다 보니 조금은 질렸나 봅니다. 너무 기대가 컸는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부처처럼 방황하다 불현듯 문하나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팟캐스트 다운해서 다시 듣다가 목감기에 힘들어하는 문하나의 폐가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에 정말 양심이 찔려서 다시 생방송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미약한 불빛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비춰주는 반딧불과 같은 청취자로 남고 싶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저처럼 잠시 방황하다 방향을 잃으신 초창기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 속히 문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정말 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었는데 떠나 있을 때는 문하나의 소중함을 정말 몰랐었던 바보 같은 청취자가 바로 접니다. 문하나님 그리웠어요.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에요. 희망도니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 사실은 예. 낭만 음악 실을 때 이제 댓글 자주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예.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이라든지 어쩌다 만나게 되는 조합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예. 그게 다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죄송해요. 누가 떠나갔는지, 또 누가 예. 또 듣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실 그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표가 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사실 그거 알아보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예. 속으로 생각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왜 안 오실까? 예.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방송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우리 김일송 씨도 일송 씨 좋아하시는 예. 팬들 있잖아요. 그 팬들이 일송 씨 방송에 안 나타나면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뭐 마찬가지겠죠. 제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많이 소홀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돌아와 주세요. 희망돌이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립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리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 어딘가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일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쵸.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돌아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네. 예. 늘 있어야죠. 예, 항상 그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이 약속인 것 같아요. 희망돌이님 고맙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예. 그리고 지금 돌아올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 돌아오세요.
국민TV는 사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늘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네. 그것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새숲길 정아님 또 염장 지르는 사진을 올리셨네요. 홍시 샤베트 때문에 용서해 주겠어요. 예비랑평 뭐야. 헌혈미수님 개편 후 처음 인사 바빴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생일 축하를 해야 돼요. 예. 네네.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제나 엄마님의 생일 축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베프인 사희진 여사의 39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친구라기보다 든든한 가족 같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생일 파티는 며칠 전 모임에서 했지만 오늘이 생일이에요. 사여사 축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사희진 여사님 39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생일 보내셨나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그리고요 지금 14분 후면 또 생일 맞으실 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요. 여러분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해. 끌림에만 있는 생일 축하 굿송이에요. 우리 솔롱구스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생일 축하송. 많은 분이 어떤 분이 지금 김일성 씨 노래한 거냐고. 저도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봐요. 내가 노래했었나? 낭만고양이님 아닙니다. 네. 우리 종암동 조합원님. 중전님 가을 감기 후딱 떨구세요. 물론 지금 목소리도 예쁘지만 감기 나은 목소리가 그리워요. 네, 저도 월요일 날은 짜잔하고 원래 목소리대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오기요. 예. 우리 망연자실님 잠결에 뜨끔하여 발자국 남깁니다. 강승모 내 눈물 속에 그대 통촉하옵니다 중전하셨는데 이 노래를 제가 계속 틀어드리려고 찾았는데 없어서 못 전해드린 거였어요. 다른 노래를 좀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즐거운 세상님 조용히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댓글을 주저했던 처음에 저처럼. 새숲길 정원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예비 랑편 10월 13일 생일이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생일 선물로 쌩얼을 이거 사실 문아나운서님이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또 사례가 걸리셨네요. 아무튼 남자 목소리로 생일 축하드려서 죄송하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문아나운서님이 지금 계속 사례가 걸려 있어서요. 제가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그 문아나운서님이 컴퓨터로 보실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6월님, 낮에 문중정님 봤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방송 중에 잠깐 나와서 급하게 물 한잔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문중정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중정님의 감기를 걱정하고 계신데. 아이고, 송구스러워라. 진짜 죄송합니다. 주말엔 나으셔야죠. 예. 무슨 술을 써서든지. 감기에 무슨 술 써야 될까요? 아까 그 수세미를 달여 먹는 그 방법 써보세요. 온갖 방법을 제가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우리 준준 아빠님, 늦었네요. 이번 일요일이 저희 장모님 환갑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한국 못 들어왔지만 축하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준준 아빠님, 장모님 환갑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주셨고. 라기님, 이번 주 마지막 날 출첵입니다. 한 주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끝인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과 내일님 직업 나왔네요. 예. 회의하다가 나오셨는데, 자바 프로그래머시군요. 프리랜서이고 지금은 서대문에서 근무 중이에요. 좋은 방송 감상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좋은 방송 감사요. 라는 인사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전 진짜로 좋은 청취가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좋게 들어주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2시간을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이 맥락을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진짜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집에서 국민TV 라디오를 들을 때 진짜 어떤 방송이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상파 같은 경우에 그냥 음악이라도 많이 나와서 그냥 음악이라도 흥얼거리게 되지만 저희는 음악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채널인데 맞아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듣다 보면은 계속 2시간 동안 그래 다른 일 하면서 그냥 들어야지 했다가 안 돼요. 그거. 다른 일 못해요. 저도 그래요. 딴 일 못해요. 예. 그래서 들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 기침에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예, 괜찮습니다. 아유, 죄송해라. 엉겅기사랑님, 예.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앞에 좀 빠뜨린 댓글이 있나 싶어요, 지금. 우리 반탱이님께서 지역협의회 준비하느라 바쁜 부경조합원 화이팅! 이 시간에도 모여 앉아 머리 싸매고 있어요. 문하나님 오실 거죠? 저희 발대식 하셨는데, 초대만 하시면 가십니다. 예. 꼭 초대해 주시고요. 예. 우리 세원님, 덕원님 방송에서 나왔던 노스텔지어 포더라이트, 손병희님 힐링 받으셨다는 서칭 포 슈가맨 두 다큐 꼭 보세요. 감동으로 감기 나으실 거예요 하셨는데, 제가 꼭 기억했다가 다큐멘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를 저는 워낙 좋아해요. 혹시 김일송 씨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좋아하듯이 뭔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TV 장르나 이런 것들이? TV 장르요? 딱히 좋아하진 않고 제가 밤늦게 들어가면 예능만 하고 있어서 다른 드라마라든지 다른 걸 제가 볼 새가 없어요. 네. 뉴스 아니면 예능. 딱 2가지인데요. 예능은 뭐 좋아해요? 예능이요? 전에 그거 좋아했어요. 사실 어떤 분들 싫어한다고 전번에 했었는데 짝. 짝이요? 예. 짝이 왜 좋아요? 재밌어요? 저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안에서 이 남자분 상대편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그래서 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 좋다, 내일은 저 여자 좋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저분들은 저런 이미지 생각 안 하시나?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그분들 보면은 되게 용기 있으시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나도 그러고 있나? 맨날 게스트 좋다 그러고. 나도 그런가? 예, 순간 자기 반성했습니다. 예. 우리 서희 아빠님께서 오늘 우리 마나님 만난 지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잔하고 있어야 하셨는데 20년 동안요.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킨 거잖아요. 김일송 씨. 이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나 동성 관계가 아니라 남녀 사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까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한결같이 20년을 쭉 이어온다는 거는 사실 노력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이런 편부 가정,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도 되게 이해를 하고, 설사라는 단어도 뺄게요. 이혼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다.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신 분들은 존경하고 있어요. 예. 네.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만나면은 각자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요. 예.
거제사랑님께서 문희정 아나운서님 방송 듣는 내가 더 안타깝네요. 그 감기 나한테 옮겨주세요. 내가 대신 알아들으리다. 전 감기라고 모르고 삽니다 하셨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다 앓고 제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시생님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마른 기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감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기관지염 약을 먹고 있어요. 아, 예. 예. 먹고 있는데 이 모양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끝곡 전해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예. 오늘 우리 완전 재밌게 호흡 잘 맞았어요. 예.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일단 하는 저희도 즐거웠으니까 즐겁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들어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도현의 나 항상 그대를 우리 이산님의 신청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일송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제 이 불편한 목소리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날 쌩쌩한 모습으로 원래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행복해지실 거죠?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랜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